네,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요즘 핵 개인의 시대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을 겁니다. 그래서 송기령 작가가 얘기했던 핵 개인화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심지어는 핵 개인화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들이 사실은 지금 50대의 퇴직자들, 그러니까 퇴직자들한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한번 되돌아볼까요?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면 지금 50대들은 아마 최초의 세대일 겁니다. 핵 가족이라는 말을 들었을 최초의 세대예요. 그 전까지는 이제 대가족 제도로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그다음에 뭐 삼촌들, 그리고 손주들, 그러니까 이 3세대가 거쳐서 살아가는, 그래서 대가족의 형태를 이루어왔는데, 이런 대가족의 형태는 주로 이제 농촌에서 살아가는 형태인데, 이런 형태의 실제로 태어나서 거기서 이제 분가돼서 핵가족으로 살아오는 그런 경험들을 대부분 다 지금의 50대들이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 1970년대 이때 핵가족화가 급격하게 진행됐거든요. 도시화율이 일어나면서 핵가족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데, 이 핵가족화가 일어나는 부분들이 결국은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변화를 야기시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핵 개인의 시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들이라, 이 부분들을 50대에 지금 퇴직자로 살아가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핵가족화가 시작되고 난 세대에 실제로 자라났던 세대들이 1960년대와 1970년대생들인데, 이들이 지금 이제 50대가 됐습니다. 50대가 됐고 60대, 어떤 분들은 이제 환갑까지 오신 분들까지 되는데, 이 세대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노년으로 갈 때는 어떤 시대가 지금 얘기되고 있냐면 핵 개인의 시대가 얘기된다고 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족 제도는 이미 거의 다 붕괴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가족에서 핵가족에서 이제는 각각의 뿔들어서 되는 개인가족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개인가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인 가구나 2인 가구로.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시대로까지 가족 구성원은 이미 해체가 됐고, 그 가족 구성원 내에 있는 개인마저도 공동체 속의, 가족 구성원의 공동체 속의 개인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서 분리된 핵 개인으로 살아가는데 역할들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핵 개인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려고 그러면 지금 가정에서의 모습을 보면은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도 핵가족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조차도 실질적으로 핵 개인이 지 가정 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 가장 앞당긴 게 뭐냐면요. 예전에는 TV들을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그 저녁 시간에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온 가족이 모여서 과일을 먹으면서 TV를 같이 바라보면서 가족 공동체에 대한 합의점들을 찾아내기도 하고 가족 공동체에 대한 서로 간의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각자의 방에 앉아서, 심지어는 각자의 방에 앉아서 카톡으로 얘기하고 대부분 다 유튜브를 보고 있거나, 그래서 가족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핵 가족에도 없습니다. 1, 2인 가구는 더욱 더 심하고요. 그래서 개인들이 인터넷이나 이걸 통해 가지고 서로 간에 개인 대 개인으로서 연결되는 거지, 공동체 문화가 같이 갖춰지는 조건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 개인화 시대가 이미 열려 있고, 핵 개인화 시대를 노인으로 살아가는 세대가 누구냐면 저희 같은 50대 퇴직자들이 결국은 노인으로 살아가는 세대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핵가족이든지 어떤 가족 형태든지 실질적으로 가족이 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효도라는 게 그래도 남아있는데, 핵 개인의 시대가 됐을 경우에는 효도마저도 남을 거 없고 각자 개인이 살아가는 시대가 돌아오는데, 이 각자 개인을 갖다가 50대부터는 노인으로서 각자 개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나요? 사실은 노인의 빈곤, 우리나라가 높은데 노인의 빈곤뿐만 아니라 고독, 외로움들이 더 급격하게 일어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의 속도는 점점 더 늘어날 거고요. 앞으로 그 10년 내에 저희 세대들이 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로 편입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보통의 경우에 4사람당 1명이 노인이고, 그 4사람당의 1명들이 각각의 뿔뿔이 흩어져서
개인으로, 핵 개인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도래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야기하는 사회 구조의 변화는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거의 첫 번째 부분은 저는 이건 송기령 그 작가 그분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제 국적이 없는 사회가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국적이 페이스북을 가고 있는 사람들은 페이스북이 하나의 국가가 되는, 그래서 개인이 가장 거대한 공동체라고 미뤄왔던 국가가 점점 쇠퇴되고 그 국가와 별도로 개인끼리 연결되어 있는 그런 어떤 페이스북 국가, 아니면 뭐 쿠팡을 이용한다면 쿠팡 국가, 네이버와 중점적으로 비교한다면 네이버 국가, 거기에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형태들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국민은 그전에 해왔던 방식의 그 공동체에서 이루어왔던 게임의 룰들이 다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 이전까지의 게임의 룰들은 뭐였냐면요, 대부분 다 이제 대학을 나와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좋은 회사에서 그 회사에서 경력을 쌓아서 그 경력과 지위를 통해 가지고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얻게 되는 형태가 되는데, 지금은 이제는 그게 아니죠. 지금은 실제로 이제 인플루언서나 아니면 크리에이터 같은 사람들이 실질적인 역할들을 하는 이 시대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바뀌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핵 개인화 시대에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국적이 없어지는 사회가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노동이 이제는 AI가 대부분 다 24시간 일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이미 벌써. 그래서 예전 같으면 사실은 노동에 대한 것들 역할을 함으로써 개인에 대한 역할들을 갖다가 공동체적으로 부여받은 역할들을 해나감으로 해가지고 어쩌면 공동체 문화가 유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어요. 노동을 기계들이 다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뭐냐면 개인적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개인적인 창의적인 일들만 해나갈 수 있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의 구조도, 노동에서 벗어난 회사의 구조도 이제는 직장인들이 아니라 직업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이유가 바로 핵 개인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핵 개인화 시대는 직업이 아니라 직업으로 살아가는 거지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의 종말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이 부분들이 두 번째 부분이에요. 노동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 시점이 왔다는 부분들이 두 번째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셋째 부분은 이제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어느 회사에서 얼마 동안 일했어, 이런 경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력서에 쓰여져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활동을 했는데, 이제는 이력서에 쓰여져 있는 것 가지고는 활동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어떤 시대냐면 경력이 아니라 이 실력으로서 승부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실력을 통해서 배양된 실력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되지, 경력 가지고 내가 무슨 일 했어 하는 이력서에 꾸며진 거 가지고 더 이상 이 사회에서 존재할 수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즘 50대 퇴직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냐면 경력을 가지고서 취직하려고 그러는데, 이 경력을 가지고 취직하는 게 아니라 실력을 가지고서 재취업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거는 더 급격하게 진행될 거고요. 그렇게 무섭게 시대가 변화가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핵 개인화 시대의 세 번째 문제점은 경력이 아니라 실력이 크는 시대라는 것들이 세 번째 부분이고, 이제는 어떻게 되면 나이 듦이 자연스러워지는 시대가 되는 게 바로 핵 개인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저출산이고요, 고령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4명 중에 1명, 심지어 이제 좀 더 가면 3명 중에 1명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갈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나이 듦이 자연스러운 시대예요. 그래서 나이 듦이 문제가 되는 시대가 아니라 나이 듦이 자연스러운 시대고, 나이 듦이 대접을 받는 것들이 아니라 나이 듦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나이 들기 이전에 멋있게 스스로를 갖다 가꾸어서 이 나이 들어가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이 이전에 나라는 자체가 바로 이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고 구성원으로서 역할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매듭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4가지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핵 개인화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제 거대 공동체의 국적에서 벗어나야 되는 부분들이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노동에서 벗어나야 된다 부분이 두 번째 부분이고, 세 번째 부분은 경력이 아니라 키우는 시대라는 부분이 세 번째 부분이고, 네 번째 부분은 나이 듦의 미래를 갖다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들이 네 번째 부분입니다. 이 4가지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 준비를 하셔야만이 여러분은 이제 쉽게 말하면 미래의 시대에서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할아버지, 누구의 남편, 이렇게 공동체 속에, 아니면 가족 공동체의 어떤 국민으로서의 공동체 속에 일원으로서가 아니라
주체적인 나의 주인으로서의 개인이 핵 개인이 살아갈 수 있는 시대를 비로소 준비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퇴직자들은 이미 그 시대에서 벗어났는데 뭐 이게 뭐 필요하냐, 이런 시대를 뭘 준비할 필요가 있냐?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가장 준비가 필요한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 세계에 맞춰서 이미 DNA가 그쪽 세계에 맞는 유전자 DNA가 확립되어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50대들은 핵 가족화 시대에 구성원으로서 살아왔던 사람이고, 우리보다 6세대들은 그때 되면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 시대의 실질적인 물결에 휩싸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 실질적인 물결에 휩싸이는 최초의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50대 퇴직자들은 아마 나이 들어서 핵 개인화 시대의 최초의 물결에 가장 휩쓸리기 쉬운 세대이기 때문에 그 세대에 필요한 부분들을,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쪽에 나락에 빠질 수가 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조만간 10년 내에 핵 개인화 시대가 급격하게 파도처럼 밀물처럼 밀어올 겁니다. 그때 퇴직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은 퇴직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다시 한번 깨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답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고민해가는 과정 속에서 정답을 찾아가야 하는 시대가 된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